선생님,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 연세가 있어서 이제 그 관절 쪽에 조금 걱정을 많이 하셔가지고 글루코사민을 드시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 글루코사민 같은 경우 이제 어른들이 챙겨 먹기에 좋은 영양제인지 아닌지도 좀 궁금해요. 이 글루코사민은 동물의 체내에 존재하는 천연 아미노당이거든요. 예. 우리 몸에는 단백질과 결합된 상태로 존재하는데요. 예. 연골을 구성하는 필수 성분이 글루코사민이라고 알려져 있고요. 예. 최근에는 체내 흡수가 쉽도록 N-아세틸 글루코사민을 함유한 제품이 많거든요. 예. 여기에다가 MSM, 식이 유황을 추가해서 뼈 건강을 챙기도록 구성한 제품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도 두 성분에 대해서 관절 및 연골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런 기능성을 인정받은 바 있습니다. 네네. 하지만 이 글루코사민은 어디까지나 이제 뭐 지금 약재로도 만들어진 글루코사민이 있기는 한데 네. 건강 기능식품으로 주로 많이 네. 팔리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글루코사민을 먹고 버티면서 초기에 관절염 치료를 놓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위험해지잖아요. 나중에 하면 정말 괴로우시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이걸 맹신하지 않는 거, 막 불편하신 경우가 좀 있으시면 얼른 병원이라도 한번 가보시는 게 네. 좋겠다 이거죠. 네. 예. 그러면 글루코사민도 어떻게 꼭 챙겨 먹는 그 시간대가 있을까요? 글루코사민은 사실 시간대와 상관없이 식후에 드시는 게 좋고요. 식사 직후보다는 어느 정도 소화가 된 후에 먹는 것이 좋은데요. 아. 다만 이 위궤양이 있다면 식사 중에 복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우리 네. 남성 어르신들이 좀 이제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저도 이제 관심 가질 나이가 됐죠. 네. 전립선 기능 보조제. 많이들 드시잖아요, 선생님. 그죠? 네, 예. 네. 자, 이 전립선 기능 보조제 성분 중에 요즘 많이 알고 있는 것이 우리가 소팔메토. 소팔메토. 예. 약으로 이제 드디어 한국에서도 한 가지가 인정이 됐어요. 인정을 인정했어요. 받았어요. 자, 이 소팔메토는 과거부터 아메리카 인디언들이 남성 건강을 위해서 먹은 톱야자나무 열매로 전립선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죠. 예, 예. 잔뇨나 빈뇨 같은 배뇨 기능에 문제가 생기면 이 배뇨나 성기능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데 이 소팔메토는 스테롤이라는 성분과 지방산이 DHT 호르몬, 즉 남성 호르몬 분비를 줄여서 전립선 질환을 예방하고 전립선 건강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요거는 뭐 그러면 어떻게 뭐 언제 드시는 게 좋은가요? 뭐 사실 이건 복용 시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네. 다만 이제 뭐 먹을 때 뭐 위장에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이제 식후에 드시는 것이 좋겠죠. 그렇군요. 네. 식후에. 자, 그러면 소팔메토를 먹을 때 주의해야 될 점도 있을까요? 항상 그 권장량을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식약처 하루 권장량이 115mg이거든요. 네. 얘를 지켜주시는 게 좋고요. 너무 투머치 많이 섭취했을 경우에는요. 복통, 설사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 소팔메토는요. 피를 묽게 만드는 성질이 있어서 수술하기 전이나 수술 후에 출혈의 가능성을 높인다고 해요. 그래서 뭐 치아를 발치했거나 뭐 수술 전이시라면 2주 전에 복용을 중단하셔야 합니다. 아, 그런 또 작용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군요. 예. 그리고 저는 오히려 정말 어르신들께서 흔히 드시는 칼슘제, 뭐 마그네슘 요런 거 요건 언제 드시면 좋을지도 궁금해요. 많이들 드시니까. 칼슘은 위산이 충분할 때 흡수율이 더 좋은 성분이거든요. 네. 또 이 소화를 돕기 때문에 저녁 식후에 드시는 걸 제가 이제 저녁으로 했는데 이 칼슘은 근육이나 신경을 안정시키는 작용도 하거든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소화가 원활해지고 잠을 깊이 자게 해주는데도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저녁 식후 자기 전쯤에 먹으면 안정되면서 잠도 잘 오고 그렇겠네요. 네, 그리고 그죠? 흡수도 잘 되고. 네. 이 마그네슘도 저녁 식후에 드시는 것이 좋죠. 네. 뼈 건강에 도움이 되는 건 물론이고 안정 효과가 있기 때문이에요. 흥분을 가라앉히고 초조, 긴장 이런 것들을 덜어주기 때문에 또 불면증 개선에도 도움이 될 수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마그네슘 하면 또 생각나는 게 있잖아요. 철분. 철분, 예, 마그네슘 예, 이렇게 외우잖아요, 예, 우리. 예. 미네랄 외울 때. 그건 언제 먹는 게 좋을까요? 철분제는요.
음식물과 함께 먹으면 이 흡수율이 저하되기 때문에 예. 보통은 이제 뭐 식전이나 공복, 그 식간, 식사와 식사 사이 이렇게 드시는 거를 추천하는데요. 네. 지금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표시를 해 두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아침 식전이라고 말씀을 아침 식전에.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철분은. 네. 그러면 개별 비타민들은 또 시간대를 좀 달리해서 어떻게 먹어야 해야 될 것 돼요? 같은데. 예. 다 같이 먹어도 되나? 사실 뭐 비타민을 개별로 복용하실 때는 먹는 시간을 조금 다르게 할 필요가 있어요. 아, 그래요? 우선 이제 뭐 비타민 B는 네. 아침 식전에 드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우선 이제 비타민 B라는 것은 수용성이잖아요. 네, 네. 물에 녹기 때문에 식사 후에 복용을 하면 흡수에 방해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서 예. 식전에 드시도록 하는 게 좋겠네요. 네. 예. 우리가 사실 흔히 먹는 비타민 C도 수용성이잖아요. 수용성이죠, 그러면 그거는. 그것도 식전에 먹냐고 여쭤보기에는 혹시 속쓰리지 않을까? 비타민 C 하면 레몬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약간의 이제 위장 장애를 유발할 수가 있어서 네. 저는 비타민 C는 아침 식후에 드시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수용성이긴 하지만 식사 후에 드시는 것을 추천하겠습니다. 조금 음식 들어나간 다음에. 지용성 이제 또 비타민이 있잖아요. 아, 맞아. 그건 언제 지용성. 드시면 좋을까요? 지용성 비타민이라는 뜻은 기름에 녹는 비타민이라는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기름기를 먹을 때 드시는 게 가장 좋죠. 좋은 거죠. 아. 뭐 식사랑 관계가 사실은 별로 없는데 식사할 때 기름을 먹잖아요. 예, 조금이라도. 그렇지. 그러니까 식후에 먹는 게 좋고 식후도 기름기 있는 걸 먹었을 때 먹는 게 흡수가 제일 잘 되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나는 아침에는 그냥 기름기 하나도 없이 뭐 채소나 과일 뭐 이런 거밖에 안 먹는다. 그러면 그때 먹어야 별로 흡수에 도움이 안 안 된다. 된다. 그러니까 식후인데 내가 볼 때는 기름기를 좀 같이 먹는 시기에 네. 식후에 드시면 좋겠다 이렇게 봅니다. 대표적인 게 뭐죠? 비타민 A, A, D, 비타민 D, 비타민 E, 비타민 K 이렇게 나누시죠. 아, 그러니까 비타민 D 많이 드시잖아요. 요즘에 햇빛 잘 못 보시니까. 그거는 지용성이다. BC는 수용성이다. 네. 자, 이렇게 해서 건강을 위한 영양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기왕 우리가 굉장히 고를 때도 열심히 고르거든요. 영양제 맞아요. 종류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제 노력을 들인 만큼 내가 흡수를 하려면 네. 그 때와 또 맞는 것과 그런 방법을 것들을 잘 좀 알고. 방법을 찾아서 예. 드시는 것이 훨씬 슬기롭게 복용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영양제를 건강하게 먹는 방법 알아봤습니다. 네. 영양제 얘기 참 재밌네요. 그러니까요. 그죠? 예. 네, 네. 근데 아무리 좋은 영양제라 하더라도 각자의 건강 상태에 따라서 좀 필요한 영양제들이 좀 다를 것 같거든요. 다르죠. 그쵸, 선생님? 그렇죠? 네, 맞습니다. 지금부터 건강 상태에 따른 올바른 영양제 복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당뇨 환자분들은 집중해 주세요. 네. 제가 어그로로 좀 끌었나요? 왜요? 네, 오메가3 이것은요. 예. 당뇨에는 직접적인 도움은 되지 않습니다. 좀 심하게 얘기를 제가 했는데요. 그러니까 혈당을 떨어뜨리는 데는 직접적인 영향은 관련이 없다. 없다는 거고요. 예. 대신에 이제 당뇨인들도 드시면 좋은데 대신에 항염 효과가 더 뛰어나고 뭐 고혈압, 고지혈증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좀 더 유익한 영양소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뇨 얘기를 하셨는데 당뇨에는 어떤 영양제가 좀 필요할까요? 대표적으로 제가 미네랄 중에서 꼽는다면 뭐 마그네슘 이런 마그네슘. 것들이 도움이 됩니다. 마그네슘은 혈액 내 포도당 대사에도 관여를 해서 혈액 내 포도당 수치가 증가해서 생기는 당뇨에 도움이 되는 거죠. 또 당뇨약과 함께 드시면 좋은 영양제 성분 중에 하나가 바로 예. 비타민 B12인데요. 예. 이 당뇨약을 오래 드시게 되면 체내에 있는 비타민 B12가 부족해질 수 있어요. 네. 그 당뇨약 중에 여러분이 많이 알고 계신 성분이 메폴민이라는 성분인데 이 메폴민 성분이 비타민 B12 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네. 그래서 비타민 B12를 함께 드시면 도움이 됩니다. 선생님,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의 또 고질병이잖아요. 관절염. 네. 관절염에도 좀 좋은 영양제가 있을까요? 네, 관절염에는 콘드로이틴과 식이유황, 아까 MSM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것들을 추천해드리고 싶은데요. 콘드로이틴은 연골을 구성하는 성분의 일종으로 이 연골과 관절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또 MSM 식이유황은 뼈와 콜라겐 같은 연결 결합 조직의 필수적인 성분이고요. 연골 기능을 강화하고 관절의 염증과 통증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관절염 못지않게 아까도 뭐 나왔었지만 골다공증에 네. 좋은 영양제 네. 뭐가 있을까요? 이 특히 여성분들 이 골다공증, 갱년기 요거 피해가기가 피해갈 수 어렵죠. 없어요. 네. 예. 그래서 필요한 게 비타민 D입니다. 네. 꼭 챙겨 드실 필요가 있는데요. 이 칼슘과 인의 체내 흡수를 도와서 골밀도를 높여주고 또 혈액순환이나 면역력 향상에도 도움이 되니까 반드시 좀 꼭 찾아서 좀 드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햇빛도 좀 많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요즘엔 좀 햇빛을 잘 안 보시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선크림을 많이 발라가지고요. 예, 오히려 좀 오히려. 필요한데. 예. 그 건강 상태 또 영양 성분에 따라서 어떤 영양제를 먹어야 되는지 완벽 정리해 둔 것 같은데요, 정리를 저희가. 했어요. 근데 여러 가지 정리를 했는데 아마 그 중에서 꼭 들으셔야 됐을 것은 아마 들으셨을 겁니다. 그거를 그쵸. 잘 기억하셔서 실천하시면 조금 더 흡수율을 높이고 예. 좀 더 도움을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네, 오늘 다양한 약과 영양제에 대한 관한 정보들을 좀 알려드렸는데요. 네. 참고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건강 충전, 행복 충전될 알찬 정보 가지고 오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우리가 쌈장만 맛있어도 밥이 한 그릇이잖아. 그건 진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거는 아주 세상 새로운 쌈장을 준비했어요. 먹는 것만 봐도 배부르네. 맛있다.